이걸 예전에는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분들에게 해당 도시의 소액 임차인 범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도시마다 다 다르고요. 안녕하세요. 복등이 부동산입니다. 요번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가 개정됐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온 사회가 떠들썩하기 시끄러웠잖아요. 정부에서 입법 취지가 전세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의무가 저희 공인중개사들한테 주어졌는데요. 세종 시내에서는 그럴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세종시 주변 도시 봤을 때는 빌라하고 원룸이 가장 많은 대전시, 또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그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원룸 건물이거든요. 거기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7월 10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는 여기 건물 안에 나 말고 선순위 세입자가 몇 호실에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지 그 내역을 일일이 이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 다세대 주택 안에 전체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는 전체 얼마이며 이 건물이 대출액이 얼마인다. 그러면 이 월세 전체를 합쳤을 때 은행 이자를 내고 돈이 남을 수 있겠다 없겠다 까지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보증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보전이 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 사기 사건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불안하다 싶으면 안 들어가시면 되니까 공인중개사인 저희가 임대인에게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임차인분 중에 간혹 가다가 임대인이 혹시 세금 밀린 거 없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씩 있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럴 때는 저희들도 임대인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서류를 좀 발급을 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당연하게 의무사항입니다 해서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임대인이 국세에 체납되는 게 있는 건지 지방세에 체납되어 있는 게 있는 건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잘못되어서 경매 넘어갔을 때 내 앞에 대출액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내 보증금 중에 일부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는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분들에게 해당 도시의 소액 임차인 범위를 의무적으로 설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도시마다 다 다르고요. 서울시나 과밀억제권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이 되겠고요.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중에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게 5,500만 원이 되겠고요.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보증금 중에서 4,8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최우선 변제금 2,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외 지역들은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2,5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로 밀려나면 후순위에서 순위 배당을 받으시는 거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각 해당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의 규모까지 계약을 할 때 설명할 의무가 주어졌고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게 잘못되면 내가 얼마까지는 우선적으로 먼저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임차인분들은 적립세대 열람을 할 수 있고요.
자, 이 바뀐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서가 한 페이지가 늘어났는데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는 공인중개사인 저희가 미리 계약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혹시 잊어버리고 못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든지 할 때는 여기 체크사항에 열람 동의를 체크를 하면은 임차인분이 이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 가서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공인중개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줬다는 걸 임차인, 임대인 서명 날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번에 법이 바뀌었고요. 현재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효과가 뭐가 있을 거냐. 최우선 변제금 금액이 얼마다. 내가 들어가려는 집에 전체 세입자 몇 명이고 호실마다 보증금과 월세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내 보증금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겠다, 그렇지 않겠다 미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정화가 되겠죠. 전세 사기 사건이 아무래도 예방이 많이 되겠죠.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 아마 한 6개월 동안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세종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시나 공주시,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죠. 구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애를 먹으실 것 같아요. 임대인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니 내 집에 내가 세입자를 드리는데 왜 내가 내 세금 얼마인 것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도 있고 일부 서류는 정부24에서도 발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센터를 방문을 하셔야 되고 세무서를 가셔야 서류를 발급을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화도 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착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정착이 되고 나면 좀 더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는 예전하고 다르게 임대인분들한테 당당하게 이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또 전세 임차인분들은 사전에 이걸 알고 선택해서 오실 수 있으니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요번에 바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중 전세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에게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임대차 분쟁이나 매매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난감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제가 네이버 지식인과 엑스퍼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픈 카톡방을 운영해서 개별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결제하고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국 부동산 시장 움직임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안녕.